다빈치 릴브 3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노이즈 리덕션 기능하고요, 모션 블러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릴브 11 버전에서부터 기능이 강력하게 좋아진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인데요. 실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은 프로덕션에서, 소규모나 대규모 프로덕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은 모션 이펙트 팔레트 안에 들어있고요. 스페셜 노이즈 리덕션, 그래서 NR이라고 그럽니다. 스페셜 NR, 그리고 템퍼럴 NR, 그리고 모션 블럭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셜 NR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노이즈 리덕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노이즈 리덕션 기능하고 똑같은데, 화면에 노이즈 리덕션을 많이 주는 대신 노이즈는 사라지는데, 그만큼 화면이 이렇게 많이 뭉개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스페셜 NR 효과고요. 그리고 템퍼럴 NR 같은 경우는 화면이 뭉개지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최소화시키면서 노이즈 리덕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미지의 디테일을 살리는 거죠. 그 대신 아무래도 스페셜 NR보다 그 효과가 떨어지는데, 아주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노이즈 리덕션을 하면서도 그 화면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화면의 상단에 보시면요, 템퍼럴 NR이 적용된 건데요. 한 장의 그림을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스페셜 NR 효과를 약간 더 줬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 그림이 원본, 오른쪽 그림이 이미지가 약간 뭉개지긴 했는데, 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고요. 노이즈가 제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은요, 자, 모션 블러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왼쪽의 이미지가 비포 이미지고요. 오른쪽 이미지가 애프터 이미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냐면요, 옵티컬 플러그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픽셀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벡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 벡터의 양만큼 방향성하고 그리고 크기만큼 블러를 주는 걸 가지고 바로 벡터 블러 또는 모션 블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빠르게 움직이는 이미지는 거기에 대한 블러가 방향성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은 루마 크로마 스레솔드 해가지고 루마 채널하고 크로마 채널을 따로따로 이렇게 노이즈 리덕션을 둘 수 있고요. 노이즈 리덕션 블렌드라고 해서 원본하고 블렌드를 시켜서 이렇게 노이즈 리덕션을 많이 주더라도 다시 믹스 효과를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템퍼럴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는 넘버 오브 프레임에서 앞뒤로 몇 프레임 정도를 템퍼럴로 이렇게 사용할 건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션 이스티메이션 해가지고 모션을 분석하는데 얘를 플레이백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분석할 건지, 때로는 렌더링은 플레이백 속도로 느리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해서 베스트로 모션 이스티메이션을 할 건지 선택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요, 실제 얘네들을 어떻게 노이즈 리덕션이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파일입니다. 네. 예제 파일로 왔고요. 프라이머리 룩을 한번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시리얼 로드를 하나 더 연결해서 스페셜 NR, 템퍼럴 NR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S 눌러서요, 시리얼 로드 하나 더 입력해 주세요. 때로는 제가 계속 Alt S 누르는데 어펜드 노드 입력하셔도 되죠. 그래서 Alt K 눌러서 어펜드 노드도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션 이펙트 창으로 넘어옵니다. 모션 이펙트 같은 기능은요, 다빈치 릴브 11 버전에 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킬러 기능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요, 현재 라이트 버전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버전 유저분들은요, 이렇게 정식 버전을 사용하면 이런 기능이 들어있구나, 그런 거를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페셜 N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우스 해서 이 범위를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루마 스레숄드하고 크로마 스레숄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제가 액추얼 사이즈 하면은 1대1 비율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언믹스 루프 활성화 시킨 다음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인코딩이 돼가지고 원본 화질로 안 보일 테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두운 곳에, 아무래도 노이즈는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 나타나겠죠? 어두운 곳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노이즈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스레졸드가 0인 거는 노이즈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쭉 올려주시면요, 이미지가, 제가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이미지가 요렇게 뭉개지면서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이미지는 이렇게, 노이즈를 많이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이미지가 많이 뭉개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올리면요,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블러가 들어가서 뭉개져요. 대신 노이즈는 들어가지 않겠죠? 자, 요랬을 때 노이즈
리덕션 블렌드가 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 블렌드로 원본으로 이렇게 만든 백을 해주시면요, 얘가 바로 원본입니다. 컨트롤 D 누르시면 원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약간 이렇게 줘서, 자, 비포 애프터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굳이 노이즈 리덕션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약간만 줘서 이렇게 이미지를 살려줄 수 있겠죠. 이게 기존에 원래 항상 기존에 일단 사용하는 방법인데, 노이즈를 많이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미지가 뭉개지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냐면요, 루마 채널하고 크로마 채널이 있으면 얘네 두 개를 분리해요. 분리해서 루마 채널로는 디테일을 살려주고, 크로마 채널에서 노이즈를 이렇게 많이 좀 없애주셔서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이거 한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요, 좀 많이 효과가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 디테일이 있는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RGB 퍼레이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아무래도 이미지가 이렇게 뭉개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했었는데요. 자, 리셋 하겠습니다. 리셋. 자, 다빈치 리졸브 11 버전에서는요, 템퍼럴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요게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능이 좋고요. 새로운 기능을 보셔도 돼요. 그래서 넘버 오브 프레임에서 일단은 앞뒤 프레임을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상태라면은 넘버 오브 프레임은 2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션 이스티메이션이 있습니다. 패스트로 하면은 빠르게 플레이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 같은 기능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베러를 선택할 겁니다. 베러. 그래서 논으로 하면요, 얘는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스페셜 노이즈 리덕션하고 거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션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모션을 분석할 때는요, 옵티컬 플로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서 앞뒤 프레임에 있는 거를 분석해가지고 모션을 지속적으로 얘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옵티컬 플로우 기술은요, 제가 모션 블루 할 때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레인지, 그 이미지에 따라 약간 틀린데요. 라지, 미디엄, 스몰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미디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요, 컨트롤 D 눌러서 비포 애프터 보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왜? 스레숄드를 컨트롤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스레숄드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요, 이미지의 디테일이 거의 유지된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누르면요, 이쪽에 있는 노이즈들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어떻게 효과를 적용하실 수 있어요? 자, 링크 풀어주고 크로마 쪽에 약간 더 이렇게 주셔서,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어두운 쪽에 보면은 자글자글했던 노이즈가 이렇게 부드럽게 제거가 되면서 이미지 디테일이 많이 손상이 안 가는 상태에서 제거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의 정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GPU에 의한 굉장히 빠른 렌더링 속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다빈치 리졸브는 렌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노이즈 리덕션 기능도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온 이상 렌더링 속도도 빨라지면요, 굉장히 후반 작업에 노이즈 리덕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물론 성능이 좋은 노이즈 리덕션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 합성 소프트웨어에서도 누크 같은 경우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걔네들은 이 다빈치 리졸브만큼 편의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렌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MOV 코덱의 호환성 같은 거 만들 때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컷에 대한 컨트롤도 굉장히 편하고요. 렌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 같은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 기능 중에서도 NR 블렌드는 여기 있는 스페셜 노이즈 리덕션의 NR 블렌드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령이 하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줌투 PT에서 보시면요, 밝은 쪽에서는 노이즈가 별로 안 생기는데 어두운 쪽에서만 노이즈가 많이 일반적으로 생깁니다. 자, 지우고 시럴로도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퀄리파이어로 일단 약간 영역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선택해요? 자, 하이를 줄입니다. Shift H 눌러서 하이라이트 부분 선택하고요, 하이를 이렇게 줄여요. 자, 그래서 어두운 쪽에만 뭐를 해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선택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두운 쪽을 선택하고요, 자, 하이 소프트 하면서 소프트하게 어두운 쪽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이를 줄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해당 영역에 어떻게
자, 템퍼럴 노이즈 리덕션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쪽에만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크로마하고 루마 조절해서 디테일 살려주고요. 그럼 어두운 쪽에만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플레이 누르면요. 자, 요렇게 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원본 전체를 노이즈 리덕션 하는 것보다 렌더 타임 속도는 더 많이 나와요. 렌더 타임 속도는 더 많이 나오는데, 자, 만약에 제가요, 자, 노이즈 이렇게 2단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주면은 굉장히 느려지겠죠? 더블 클릭해서 지금 페이스트니까 베러 하면 좀 느려질 겁니다. 자, 베러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실제 렌더 타입 그 실시간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모션 이스티메이터가 타입을 베러로 선택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만약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GPU에 의한 렌더링, 실시간 렌더링이 기반인데 아무래도 기능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션을 복잡한 연산하는 기능이 늘어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하는 데는 그래픽 카드가 많이 있다 그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요, 렌더 캐시라는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지금 시간에 그냥 설정하는 방법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백에 가시면요, 렌더 캐시 있고요. 여기 넌 유저 스마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선택할게요. 스마트 누르면요, 얘가 지금 빨간색으로 활성화되고, 여기서도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얘가 지금 파란색 있는데, 디졸브라든가, 이렇게 뭐 겹쳐있거나 이런 영역들에 특별한 효과가 들어가는 곳에 렌더 캐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 한번 누르면은, 알아서 얘가 파란색으로 이따 변할 겁니다. 자, 지금 렌더 캐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 캐시가 지금 파란색으로 됐죠?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정상적으로 렌더 캐시가 렌더링이 다 걸렸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 캐시 기능까지 확실하게 익혀두시면요, 아무리 이렇게 복잡한 연산에 들어가더라도 약간 기다리셔서 렌더링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 리덕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모션 블러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이 모션 블러 기능을 좀 쓰는 게 일반적인 합성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모션 블러 기능 안 쓸 것 같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그 기능을 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션 블러. 자,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룩을 했고, 그리고 자, 어펜드 해서 노드를 하나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이미지를 보면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자, 일단은 모션 블러 기능을 이해하시려면요, 옵티컬 플로어라는 기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인터넷에 구글 같은 곳에서요, 옵티컬 플로어라고 검색하시면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화면에서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죠. 오브젝트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카메라 움직임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움직이게 되면은 각 움직임의 각 픽셀 단위로 이 픽셀이 다음 프레임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 방향성하고 운동량을 측정한 걸 가지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벡터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여러 픽셀들의 벡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프레임에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계속 분석해서 측량하는 기술을 가지고 옵티컬 플로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옵티컬 플로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적은 걸 가지고, 또는 이런 걸 가지고 벡터 제너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리타이밍 기술이라든가 방금 전에 있던 저렇게 저희가 템퍼럴 노이즈 리덕션 같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모션 블러 효과들을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광학적인 효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수정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모션 블러를 하는 것보다는 합성해서 모션 블러를 해서 수정을 해서 좀 완벽하게 이미지를 교정해서 가져오는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근데 다빈치 리졸브에도 기능이 있으니까요, 필요할 때는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발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모션 블러 효과를 줘서 약간 부드러운 움직임의 효과를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효과는 똑같습니다. 테스트, 베러, 논 있고요. 베러, 그리고 모션 레인지 그때마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움직임이 적다면 모션 레인지를 스몰로 설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프레임이 와요. 이런 상태에서 모션 블러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자, 모션 블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스몰, 미디엄, 라지. 뭐 현재로서 큰 차이는 없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주변부까지 같이 이렇게 약간 끌려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은 자,
그 옵티컬 플로우 기술 자체가 이렇게 픽셀을 끝 이렇게 엣지까지도 정확하게 컨트롤하기에는 현재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렇게 배경들이 좀 같이 이렇게 모션 블러가 먹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빠르게 지나가면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모션 블러가 좀 부드럽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까지 좀 극대화하게 준 거고, 요렇게 한 50 정도 이렇게 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요, 지금 스마트 캐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래서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깨지는 영역들이 생겨서 이렇게 파워 윈도우를 그려서 영역들을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곳에 이렇게 잘 쓰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션 블러를 자, 주면은 여기 바퀴가 돌아간다거나, 바퀴는 돌아가니까 얘는 동그랗게 모션 블러가 들어가고, 자동차가 앞뒤로 가니까 얘는 앞뒤로 모션 블러가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모션 블러 효과를 주실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백 캐시를 저는 그냥 꺼버릴게요. 눈. 자, 하면 사라지죠? 자, 그랬을 때 모션 블러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노이즈 리덕션 기능은요, 일반적으로 다빈치 리졸브의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좋을 때, 서드 파티 노이즈 리덕션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니트 비디오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 비디오 같은 경우는요, 프리미어,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프로 10, 7, 그리고 자, AVX에 있는 아비드 계열, 그리고 오픈 FX 지원하는 누크, 스크라치, 다빈치 리졸브, 미스티카, 퓨전 뭐 이런 곳에 베가스도 사용이 되고요. 에디우스도 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플러그인으로 사용되어 있는 노이즈 리덕션 그 플러그인인데, 이 플러그인이 굉장히 좋다고 지금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오픈 FX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빈치 리졸브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요. 얘를 그냥 기능적으로 샘플을 잠깐 보시면요. 이그샘플 보시면은 이렇게 어두운 곳에 촬영된 거라든가, 과거에 뭐 이게 아날로그에서 생긴 노이즈라든가, 그리고 어두운 배경에 생긴 노이즈라든가, 과거의 필름에 생긴 노이즈 같은 거 이렇게 잘 지운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비메어 같은 곳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해서, 얘는 블랙매직 카메라 촬영을 한 건데 4K에서 촬영한 거네요. 이렇게 어두운 곳 촬영했을 때 노이즈 생기는 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는 옵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블랙매직이고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캐논 7D 카메라를 가지고 ISO를 5600으로 올린 거예요. 뭐 이렇게 사실 일반적인 영상에도 거의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데도 이렇게 많이 뭉개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린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니트 비디오 같은 경우는요, 그 기본적으로는 오픈 FX 플러그인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용 그 서드 파티 상용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이 약간 더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케이스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다빈치 11 버전의 템퍼럴 노이즈 리덕션이란가 스페셜 노이즈 리덕션 두 개를 조합한다면은 뭐 이제는 니트 비디오를 안 써도 될 만큼 노이즈 리덕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모션 이펙트에는 모션 블러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